정말 남자 입장에서 이 방법을 몸에 익혀놓은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과 확실하게 차별화가 돼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그 차별화는 예쁘다, 몸매 좋다, 매력있다라는 가치를 아늑하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석구리님의 영상을 보다 문득 궁금해진 건데 저는 지금껏 헤어진 사람이 저를 한 번도 붙잡아본 경험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너무 매달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외모나 성격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한 번씩은 전 남친이 붙잡았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현타도 오고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잘해주기만 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할까요? 잘해주기만 했던 게 문제였냐고요? 네, 잘해주기만 했던 게 문제죠. 잘해주는 것도 정도껏 내 에너지 달 때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걸 조절하라는 게 어떨 때는 잘해주고 어떨 때는 못해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잘해주다 어쩔 때는 안 해주다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맨날 잘해주기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 조율만 잘 해도 남자가 끝까지 붙잡게 되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많이 후회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의 연애 시장에서 남자가 끝까지 붙잡게 되는 여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외모가 뛰어나거나 두 번째는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나 보통은 이게 절대적이죠. 아니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좌절시키려고 이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두 가지가 조금 약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행동 몇 개만으로 다른 여자들과 확 차별화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이 두 가지가 왜 가장 남자가 붙잡게 되는 절대적인 이유인지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먼저 외모, 이건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너무 당연한 거라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매력.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두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안달이 나고 가장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절대적인 매력의 포인트는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이 새끼 또 어려운 얘기하네 라고 말씀하실까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밀당을 누가 더 잘하냐 이거에 따라서 주도권도 갈리고 상대적으로 이 밀당에 많이 끌려 다녔고 감정을 요동쳤던 사람이 이별하고 나서도 더 많이 후회하고 더 많이 상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닌데요? 전 남자가 저한테 밀당하면 확 정 떨어지던데? 에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남자가 나한테 밀당을 했을 때 정이 확 떨어졌다라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남자가 나에게 밀당을 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상대에게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해 어디 아직 매력 지수도 애매한 놈이 거기다 대고 감히 밀당을 시전하니까 정이 툭 털리는 거죠. 현재 상대가 나에 대한 호감이 애매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의 밀당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역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가 나에게 확실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우리가 연인이라는 관계로 들어갔다면 한 번씩은 내가 별로 내키지 않아도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서 한 번씩은 나에게 매달리게 되고 안달나게 되고 더 내가 간절해지게 되는 겁니다.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밀당이라는 건 굳이 연애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밀당이란 엄연한 마케팅 기술이고 심리학입니다. 그러니 연인이 되고 나서도 한 번씩은 귀엽게 밀고 당겼다 하면서 상대에게 내 가치도 올리고 자연스럽게 주도권도 가지고 오고 이런 시간이 좀 지나면 상대는 나를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지하게 되겠죠. 물론 이런 사람은 쉽사리 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생각이 나서 또 연락 옵니다. 단 문제는 이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내공이 깊거나 엄청나게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럼 나는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상대를 밀고 당겼다는 이런 것도 별로 못한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큰 임팩트를 남길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굳이 타고난 외모나 고도의 밀당으로 인한 매력이 없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여자들과 확연하게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에게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그냥 좀 남자를 풀어줄 줄 아는 겁니다. 아씨, 말이 쉽지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만 알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상대에게 여유로워 보이는 태도로서 차별화를 주려면 먼저 첫 번째, 3개월 뒤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100일 정도 이 이후부터 풀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냐면 간혹 어떤 분들은 상대에게 빨리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려고 애써 쿨한 척 연애 초반부터 너무 풀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초반부터 너무 상대를 풀어줘 버리면 이건 오히려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얘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혹은 아 얘는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 애구나. 내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연애를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점점 더 나에게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초반 3개월 정도는 여러분도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자친구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삐진 티도 내고 얘기도 안 하고 술 먹으러 가면 서운한 티도 내고 몇 시까지 오겠다고 했으면서 술 먹고 너무 늦게 들어온다면 그걸 빌미삼아 화를 내거나 싸워도 됩니다. 이때
이때는 상대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마음껏 눈치 보게 해도 돼요. 이 100일 정도라면 연애도 아주 극초반의 연애인데 적어도 이 기간 정도는 상대가 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나중에 주도권을 잡는 것도 쉬워지고요. 상대도 초반의 모습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풀어주려면 적당히 초반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풀어줘야 돼요. 시작부터 해서 쿨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100일 뒤에 풀어주든 1000일 뒤에 풀어주든 전 여러분들이 왜 남자를 쉽게 풀어주지 못하고 왜 쉽게 아무나 여유로운 바이브가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풀어주기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거든요. 그리고 서운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바라는 게 많다는 소리고요. 바라는 게 많은 그 시기가 길어지면 우리는 그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쉽게 쿨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풀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반드시 두 번째를 실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취미, 영화, 독서, 공부 이런 식의 자기계발적인 범주에서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 많이 하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더 직방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아직 30살도 안 처먹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다소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가장 빨리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람피라는 말은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면 남자친구 이외에 내가 함께 했을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에게 갔던 심적 의지를 많이 분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난 가족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친한 친구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다소 파트너십을 요하는 운동에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취미생활을 목표로 한 건전한 카페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딱히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는 분들은 이참에 종교 활동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고요. 근데 난 새로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사람하고 붐비는 게 싫어. 혹여라도 진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연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속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먼저 사귀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지극히 제 개인 철학이지만 진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도 못해요. 그러니 우선은 그런 클래스나 모임을 참여해보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가깝게 지낸 친구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 이런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대에게 서운한 게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때 비로소 상대를 이해해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고 웬만한 일에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남자 입장에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매우 성숙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상대를 이해해주는 것도 어떤 걸 이해해주는 게 가장 직방이냐면 남자가 일 때문에 바쁘거나 일과 관련된 부분으로 힘들어할 때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는 순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설령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남자는 반드시 이런 일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던 여자가 계속 머리에 남게 될 겁니다. 남자 입장에선 그런 여자 절대 못 놓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